호주 생생정보입니다. 2019년 20년 연방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5월 선거를 앞두고 예년보다 일찍 예산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예산안이 우리 가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정부는 10여 년 동안 재정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요. 2019년 20년에는 7.1빌리언의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의 최대 수출 상품인 철강 가격이 몇 달간 상승하면서 예상보다 큰 규모의 흑자로 돌아서게 되었으며 연방정부는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하며 이번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흑자 규모가 다음 회계년도인 2020년 21년에는 11빌리언, 그 다음에는 17.8빌리언, 그 다음에는 9.2빌리언으로 2030년까지 정부 부채를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 예산안은 경제성장률 2.75, 실업률 5%, 인플레이션 2.25%를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흑자 규모를 두고 이번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감세 정책과 인프라 투자에도 계속 흑자가 날 수 있는지, 또한 철강 가격이 계속 유지될지 등의 의문이 제기되었고, 5월 선거 시에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면 네거티브 기어링과 캐피탈 게인 텍스 디스카운트, 프랭킹 크레딧 등의 정책 변화로 세금이 현재 예상과도 많이 틀려지면 정책도 틀려지지 않겠느냐는 의문도 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요약본 잠깐 살펴보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텍스컷과 인프라스트럭처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약은 인프라스트럭처에 100밀리언을 투자한다는 것인데 멜번과 질롱을 잇는 철도 프로젝트 2빌리언을 포함한 예산으로 10년에 걸쳐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직업 교육에 더 투자를 해서 어프렌티스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8,000불의 혜택을 주고 어프렌티스에게는 2,000불의 혜택을 줘서 약 8만 명의 어프렌티스가 더 고용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텍스컷인데 싱글 인컴은 1,080불, 맞벌이는 2,160불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24년까지 세율도 내려간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헬스 부분입니다. 병과 관련된 이미징 센터, 즉 초음파나 MRI 등을 보는 것과 GP에서 보는 항목 119개에서 환자 리베이트를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도시가 아닌 변두리에서 공부를 하면 주는 장학금을 93.7밀리언으로 늘려서 변두리, 그러니까 리지널 에리아죠. 그쪽으로 좀 더 인구를 이동시킬 수 있게 하고 인구 조절을 위해 4년에 걸쳐서 이민자 수를 12만 명으로 또 줄인다는 정책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이제 선심성 예산 같은데 펜셔너나 장애인, 케어러와 싱글 페어런트에게 전기세 보탬이 되라고 싱글은 75불, 커플은 125불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혜택을 받는 호주인은 39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당장 돈을 주는 건 아니고 7월 1일 텍스 리턴 때 이제 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직접적 혜택을 줄 텍스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봉별 혜택을 보면 18,200에서 37,000 이하 연소득 가족은 최고 255달러까지 감세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18,200부터 시작하는 건 그 이하는 어차피 세금을 안 내니까 이런 텍스컷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37,000불 이상, 48,000불 이하에서는 255에서 1,080불까지 혜택을 보고요. 48,000에서 9만까지는 1,080에서 맞벌이 2,160불까지 혜택을 보며 9만 불 이상 12만 6천 불 이하에서는 이제 소득이 높아질수록 혜택이 줄어들어서 0원까지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텍스컷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중간 미들 인컴 어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너라고 하죠. 바로 2번과 3번 37,000에서 9만 불까지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감세 혜택이 내 월급 통장에 바로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고요. 7월 1일에 텍스 리턴 시에 텍스 오프셋으로 한꺼번에 돈을 준다고 합니다. 이번에 텍스 리턴을 빨리 하셔서 빨리 돈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또 다른 텍스 컷으로는 현재 세금 구간이 32.5%에서 45%까지로 나누어져 있는 그 소득 구간을 세금을 다시 적용해서 2024년까지 30%의 통합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현재 세금 구간은 19%의 세율, 32.5%, 그리고 37%, 45%의 세금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게 현재 여기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적용되는 구간인데요. 이게 한꺼번에 바로 이제 세금 적용이 바뀌는 건 아니고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천천히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나누어져 있는 이 소득에 대한 구간과 이제 2024년까지의 소득 구간이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틀려지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 되겠습니다. 현재 32.5%의 세금을 내고 있는 37,000에서 9만의 구간이 2024년까지는 45,000불에서 12만 불까지가 32.5%인데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되냐면 30%의 세율로 45,000불에서 20만 불까지가 적용이 됩니다. 즉 세율 구간이 32.5에서 30%로 낮춰졌다는 거죠. 즉 37%의 세금 구간이 없어지고 그 구간을 전부 30%의 세금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20만 불 이상은 45% 적용되는 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외에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향후 몇 년간은 곳곳에서 크레인과 공사 현장을 볼 것이라며 인프라 투자를 아주 강조했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인프라가 건설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는 100빌리언을 10년간에 걸쳐 댐, 다리, 철도, 도로 건설에 사용할 예정인데 약 42빌리언이 4년 안에 집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별로 보면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투움바에서 세이버 사이의 도로와 텐터필드에서 뉴캐슬 사이의 도로에 거의 500밀리언을 쓰고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통근자들을 위한 주차장을 짓고 웨스턴 시드니 남북 철도 연결에 3.5빌리언이 들어갑니다. 빅토리아주는 질롱과 멜번 철도에 2빌리언이 들어가는데 프린세스 하이웨이와 웨스트게이트 브릿지의 교통 혼잡을 완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롱 지역의 철도도 두 라인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빅토리아주 여러 가지 도로 확장 보수 등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다음은 WA입니다. WA에서는 카라타와 탐프라이스까지의 도로에 투자를 하고 홀스크릭과 앨리스 스프링 연결 도로 그리고 포트 어거스타와 퍼스를 잇는 도로에 투자를 합니다. 아들레이드에서는 남북을 잇는 도로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타즈메니아 도로 프로젝트에도 313밀리언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주별로 투자되는 금액을 볼 때 아무래도 이제 가장 인구가 많은 뉴사우스웨일즈에 7.3빌리언이 투자되고 두 번째로 빅토리아주에 6.2빌리언, 그 다음으로 이제 퀸즐랜드의 4빌리언 등등으로 각 주별로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이까지가 연방 예산안을 요약 정리해 드렸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